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하도 더워서 이렇게 발음이 꼬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하시고. 죄송합니다. 왜요? 왜?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빠졌잖아. 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럼요. 자리를 비워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경순 아나운서가 잘 하고 뭐 잘했어요. 예. 저 위기감 느끼게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네. 더울 때 오늘 진짜 덥잖아요. 네. 예? 그때 커피 마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같은 거 마실 때는 마시고 그래요? 싶을 때는 마시고 싶을 때요? 마시죠. 어떻게 마셔? 방법이 모르는구나. 네. 방법이 있어요. 사달라고 하면 되나? 교수님께? 그런 방법보다 그건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고 네.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내일부터 뭔지 아세요? 미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 커피 쿠폰 드리는 제가 행사가 너무 센스가 있잖아요. 없었네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라디오 네. 청취율 조사 뭐 기간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날씨도 더운데 뭐. 근데 여러분도 이게 청취조사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거 2,000번대라는 얘기 있고 6,000번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화 딱 오면 네. 당연히 뭐 들었느냐 그러면 아예 하루 종일 라디오 듣다가도 뭐 기억이 제일 남는 거 아무래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아니겠어요? 그걸 딱 말씀해 주시면 5시부터 7시까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다 이게 딱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위가 싹 날아갑니다. 그럼요. 춥죠. 그렇죠. 공포스러워서 추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딱 그럼 또 커피 쿠폰 저희가 증전한 행사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 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뭐 아이스 라떼도 좋습니다.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하시고 라떼 그러니까 자꾸 딴 게 생각이 나네.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일부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경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으로 다가온다는 이 생각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요. 예. 근데 우리 덥다고 얘기를 했는데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는데 이러면 경보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재난 경보 아니에요? 이 정도로 더우면? 네, 폭염 경보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내려졌고 올여름 네. 첫 서울 폭염 경보입니다. 예. 최고 체감 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지난해에는 7월 25일에 발효가 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무려 18일 이르게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사실 이 무더위가 서울에만 닥친 것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이 정말 더위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경남 밀양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9.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측정된 낮 최고 기온 중에 가장 높은 온도고요. 경남 지역에서는 1994년 7월 이때 밀양에서 39.4도까지 온도가 올랐었는데 31년 만에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겁니다. 그 폭염 속에 등산하시던 분이 또 숨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다고 그러죠. 이 산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폭염 속에 예. 이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에 나섰던 50대가 숨져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3분쯤 진안군 주천명 구봉산에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신고였고 소방이 수색에 나서서 등산로 인근에 쓰러져 있는 5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소방 헬기를 통해서 A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에 그 체온을 쟀는데요. 고막 측정계로 쟀더니 체온이 무려 40.5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진안 지역은 며칠째 한낮 기온이 32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을 무리하게 하시면 정말 위험하고요. 경찰은 지금 같이 산에 오른 회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이 더울 때에는 이 야외 운동하고 이러는 거 이 본인의 컨디션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 지키려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 또 큰일이 나면 정말 안 되죠.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가 나 어젠가 오늘인가 뭐 뉴스를 봤는데 이게 이 뻘건 이 빨간 아스팔트 아시죠 그거? 네, 알아요. 그게 녹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가를 이렇게 흘렀더라고. 맞습니다. 예. 아스팔트가 녹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스팔트에 막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너무 더운데 울산 시내에서 이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지역의 아스팔트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노란색 차선들도 막 일그러지고 가장자리는 흘러내려서 하수구 덮개까지 녹아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석유로 만들어진 아스팔트 고온에 달궈지면 물러질 수가 있는데 요 지역 인근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서 대형 차량들이 굉장히 통행이 많았대요. 그래서 차량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물러지고 녹아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아스팔트가 고온에 노출돼서 물러지는 현상이 꽤 자주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울산 지역도 지금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녹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 일부 지역, 미국,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중국 그게 우한인가 어딘가 네. 새가요. 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시민이 새한테 물을 먹이고 물을 뿌리고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정신 차렸어요. 근데 더위 먹었구나. 그게 비둘기가 아니고 뭐 제가 그거 잘 모르는데 무슨 중국에서 그 희귀종으로 뭐 이거 뭐 뭘로 이렇게 지정한 새랬는데 새마저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세상이니까 야 근데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큰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심정지 사망하는 정말 이게 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생한 일인데요.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됐고요. 함께 작업에 임했던 직원 B씨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들어온 뉴스였고 오늘 전해진 소식으로는 실종된 직원 B씨가 수색 25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 굴포천 하수처리장 끝지점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대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 A씨가 이 맨홀 안에 들어간 B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지자 구조하러 갔다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업복을 착용하고는 있었는데 이 직원 B씨가 발견 당시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거든요. 가슴 장화만을 착용했을 뿐 산소 마스크 그리고 그 외 안전장비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찰은 지금 이 두 사람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재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고가 지금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용역 계약을 위반해서 허가 절차 없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 A씨의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우수관, 그러니까 차집관로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단에서 만든 과업지 시설을 보면 발주처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가 되고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사업에 부실이 생기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요. 하도급 업체는 또 그 밑에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공단은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용역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용역 중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까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좀 철저히 이렇게 귀중한 목숨이 두 분이나 돌아가시게 된 건데 이건 철저히 가려내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말씀드린 게 있죠. 뭐냐면 이 와다시가 그게 이제 일본어로 네가죠. 네. 네가 미타 과거형입니다. 본 미라이, 미라이는 미래거든요. 그 만화가 있죠. 네. 타츠키 료라는 여류 만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린 만화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완결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2025년 7월에 그 뭐죠? 그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만화가 있는데 이게 도카라 열도 이게 가고시마면은 일본의 가장 남쪽 지역의 큰 섬이 규슈 아니에요? 네. 근데 규슈 중에서도 가장 남쪽이 가고시마인데 그 가고시마에서 배 타고 한참 가면 도카라 열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어제 또 지진이 여기가 지금 한 1000회가 넘을 거예요. 지진 일어난 거. 1500회를 넘었대요. 아이고. 네. 예. 지금 지난달 중순부터 소규모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인데요. 어제 오후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7분쯤 규모 5.5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고 그에 앞서서 6분 전인 오후 2시 1분에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어제 오후 3시까지 도카라 열도에서 발생한 진도 1 이상의 지진의 횟수 무려 1,500회를 넘긴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렇게 지진이 계속 발생하니까 당연히 주변의 섬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대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쿠세키지마 등 2개 섬 마을에서 주민 46명이 섬을 빠져나왔고요. 그에 앞선 4일에도 섬 주민 13명이 가고시마시로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고시마시에서 배 타고 한 10분 얼마 안 걸려요. 아주 그렇군요. 가까운 데가 네. 있는 데가 뭐냐면 사쿠라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계속 화산 연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화산재가 그냥 계속 덮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화산 활동이 더 있으면 사쿠라지마라는 섬에서는 혹시를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배를 계속 그 사람이 없어도 손님이 없어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대피 때문에. 네. 근데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본 미래라는 그 만화에 그게 왜 겁나는지 아세요? 그 만화가? 왜요? 2011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 네. 그거 예언을 했죠. 그다음에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것도 예언을 했어요. 이 만화가. 그러니까 2025년 7월에 엄청나게 뭐가 한다. 근데 7월 5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7월 5일 예. 4시 25분 15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7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화, 이 만화가 다스키 료가 내가 본 미래 타츠키 료가 내가 본 미래의 이 만화의 완전판을 통해서 7월 대지진설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7월 5일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사실 7월 5일에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츠키 료는 이번 달 중에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바꿔서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정부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지진을 예측하는 것,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는 어렵다면서 근거가 없는 예언에 대한 이런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언이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 이런 걸 맞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좀 네. 그런죠.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런 꿈을 금방 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1년 전에 꾸고 10년 전에 꾸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가 꿈을 꾼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를 표시해 놓고 그걸 만화로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한두 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니까 8월까지는 굉장히 홍콩에서 일본 가던 비행기 편수는 굉장히 줄었잖아요. 사람이 안 가서. 아, 진짜요? 예.
근데 뭐 하여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요.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